네, 안녕하세요. 라로TV입니다. 단기간 내에 차트 고수가 되기 위해선 오늘 상승 종목들을 모두 분석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실제로 올랐던 종목을 바탕으로 어떻게 분석하는지 모든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일단 1등 컴퍼니 K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 K는 퓨리오사 AI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선 차트를 보고 타점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료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주,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가 오르면 왜 오르는지 이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퓨리오사 AI는 한국 기업입니다. 유망한 기업이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메타로부터 기업 가치를 1조 원 이상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이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첫 번째로 올랐던 이유는 매각 관련 이슈입니다. 글로벌 기업인 메타에 매각될 수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DSC 인베스트먼트, 4x4라는 기업들이 1차적으로 상승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매각 이슈보다 이재명 후보가 방문을 하면서 정책주 느낌으로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길게 가져가는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빠르게 파는 단기 투자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이 어떠한지, 대표가 누군지, 사업 구조가 어떠한지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퓨리오사 AI가 유망한 기업인데 1조 원 이상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고 이재명 후보가 방문을 하면서 정책주로 엮여 있구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 분석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퍼니 K가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상한가 갔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분봉을 봐야 됩니다.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종가까지 잘 유지가 된 모습입니다. 이러면 1번 케이스 강한 상한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봉으로 넘어와서 매물대, 거래대금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앞에 보시면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주가가 내일 시가갭이 뜨면서 이런 자리에 올라오게 된다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팔고 싶은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재료적인 측면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테마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 초전도체 관련주, 많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상승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소멸 단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단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퓨리오사 AI의 기존 대장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x4, DSC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기존 대장주들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새로운 종목들이 치고 올라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제 테마의 소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 매물대가 분명히 많이 있는 상황 속에서 테마의 소멸 단계에 접어드는 새로운 신규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단기 스윙, 장기 스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짧게 치고 빠지는 겁니다. 시초가 매매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시초가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갭이 어떻게 뜨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을 달리해야 됩니다. 만약 시초가 갭이 높게 뜬다면 상한가 따라잡기 한 개인 투자자와 앞에 1년 동안 물려있던 개인 투자자는 물량을 던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장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갭이 낮게 뜬다면 일단 지켜보자라는 심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초가 매매로 접근하려면 갭이 높게 뜰 때보다는 갭이 낮게 뜰 때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봐야 되는지 논리적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이 기본적인 메커니즘,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엑스페릭스라는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퓨리오사 AI 관련주입니다. 컴퍼니 K랑 똑같은 이유로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에는 세력성 종목인 게 한눈에 보이죠? 보시면 상한가 나왔고요. 또 상한가 나왔고요.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보통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거래대금을 쓰면서 주가를 올리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굳이 한 종목 우리가 시초가 매매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엑스페릭스보다는 컴퍼니 K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운동장 비유를 들어드렸는데 우리가 전력 질주로 한 바퀴 뛰고 나서 한 바퀴 더 뛰라고 하면 어떻게든 뛸 수 있습니다만 전력 질주를 세 바퀴 뛰고 나서 또 뛰라고 하면 우리가 지쳐있기 때문에 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엑스페릭스 같은 경우에도 세력들이 바닥 구간 물량 매집을 하고 주가를 올리는 케이스라 하더라도 이미 상한가를 연달아 3번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가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분명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은 이슈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초가 매매로 한 종목 공략한다고 한다면 엑스페릭스보다는 컴퍼니 K가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협진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한가 도달하고 나서 오늘 또 상한가를 간 종목입니다. 이 협진 같은 경우에는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아니라 상지건설의 2대 주주입니다. 자, 그러면 상지건설이라는 종목이 왜 올랐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겠죠. 상지건설은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책주는 매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매매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지건설이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협진도 정치 테마주로 보는 게 맞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칙상 신규 매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는 무조건 상한가 올라갔다고 해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TIG라는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STO 관련주로 올라간 종목인데 보시면 시가총액이 465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정치 테마주, 그 다음에 시가총액 500억 미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을까요? 당일 신규 상장한 종목, 그 다음 관리 종목, 환기 종목.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면 변동폭이 너무 심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지양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TIG는 시가총액 500억 미만인 종목이기 때문에 원칙상 매매하지도 않고 분석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퓨리오사 AI 관련주입니다. 보시면 점상을 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갔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두 가지 패턴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점상을 갔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점상을 간 게 아니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자리에서 점상을 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꼭대기의 주가가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던 사람들 한 번에 수익 구간으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날 시가갭이 뜬다면 이분들 자연스럽게 팔고 싶은 심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장대 음봉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비슷한 차트를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라는 종목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점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 상승 일파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왔던 겁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지금 많이 가라앉아 있죠. 자, 그런데 비보존 제약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 점상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날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보면 비보존 제약과 비슷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퓨리오사 AI를 공략하려고 한다면 펜스타 엔터프라이즈는 공략하는 게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패스하시면 됩니다. 점상과 관련된 패턴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6등 마이크로 투나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ITIG 때도 말씀드렸지만 500억 미만은 그냥 매매하지 않고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LB 인베스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퓨리오사 AI 관련주입니다. 퓨리오사 AI 관련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쯤에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종목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섹터를 많이 매수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 시장은 퓨리오사 AI 섹터에 돈이 많이 몰린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저녁에 다른 이슈가 나와서 다른 섹터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내일도 퓨리오사 AI 섹터가 단기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중장기로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존 강세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이 갑자기 관련 섹터에 편입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시초가 매매 관점에서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LB 인베스트먼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한가에 갔으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분봉을 살펴봐야겠죠. 분봉 보시면
14시 36분에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고 잘 닫아놨습니다. 그러면 1번 패턴이고 좋은 상한가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봉으로 넘어와서 매물대를 살펴보는데 앞에 강한 매물대가 쌓여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을 분석해 보시면 500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500억이라는 그 수치 자체는 큽니다만 이전 거래대금에 비하면 많이 아쉬운 수치죠. 이 말인즉슨 여기 있는 사람들의 물량이 아직 많이 안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상한가 이후에 내일 시가갭이 뜰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의 차익 물량도 받아줘야 되고 앞에 있는 사람들의 손절 물량, 본전 물량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기 어렵겠죠. 그러면 우리가 퓨리오사 AI를 공략하는 데 있어서 굳이 LB 인베스트먼트를 대장주로 볼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상한가에 갔다 하더라도 설령 내일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원칙상 우리가 진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대원이라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은 세종시 이전 관련주로 올랐습니다. 세종시 이전 관련 이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관련주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종시 이전 관련 이슈가 처음으로 나왔을 때 올랐던 종목은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유라테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대주산업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기존 강세 종목이 모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종목들이 섹터에 편입되어서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퓨리오사 AI 때도 말씀드렸지만 테마의 소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최대한 짧게 치고 빠져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재료를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대원은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분봉을 먼저 보고 제가 패턴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보시면 상한가를 잘 닫아놨고 한 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1번 패턴이고 좋은 상한가라 말씀드렸고 일봉으로 넘어와서 매물대를 분석해 보는데 앞에 매물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매집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집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오는 것이고 분봉상으로 살펴봤을 때 주가를 여기까지 올렸다가 세력들이 다시 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여기 있던 주가를 여기까지 왜 올렸다가 다시 빼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간단하죠. 앞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의 물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주가를 한번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 다시 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차트를 해석하실 때 윗골이 길게 달린 캔들이 나온다면 매집봉이라고 바로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매집봉이 형성되는 기본적인 원리까지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대원은 앞에 매물대가 없고 매집봉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관련주가 계속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의 연속성이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원은 짧게 보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우아이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퓨리오사 AI 관련주입니다. 차트 보시면 상한가에 갔기 때문에 분봉을 봐야 되는데 10시 2분에 상한가를 닫고 나서 한 번도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일봉으로 넘어와서 기타 패턴을 분석하면 되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오늘 1,300억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박스권의 물량을 분석해 봤을 때 아직 모든 물량이 나왔다고 보기 힘듭니다만 어느 정도 물량은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매물대를 분석해 보면 모두 소화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우아이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따라잡기 한 개인 투자자와 박스 구간에서 물량을 담아서 아직 팔지 않은 개인 투자자의 물량만 소화한다면 단기간 상승 파동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대주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산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원이랑 같은 이슈로 올라간 종목입니다. 대주산업은 세종시 이전 관련주인데요. 자, 보시면 아까 대원이랑은 다른 패턴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강세 종목이었기 때문에 상승 파동 흔적이 보이죠. 자, 그런데 대원 같은 경우에는 상승 파동 흔적이 보이지 않고 오늘 비로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종목이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다라는 거죠. 테마의 소멸 단계에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시고 대주산업 다시 돌아와서 차트 분석을 해보자면 지금 상승 파동 이후에 주가가 눌리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인데 세력들이 여기서 장대 음봉을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 장대 음봉을 세력들이 자주 만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약 500억 가까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물량을 덜어내고 나서 다시 이렇게 올린다면 이거는 기존에 횡보했다가 주가를 올리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경우입니다. 다만 세력들이 돈이 많이 들 걸 알면서도 이렇게 장대 연봉을 덜어냈다는 것은 앞에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껴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들이 만드는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대주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를 가고 나서 장대 양봉이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내일 상승 가능성보다는 일시적으로 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대원이나 성신양회, 계룡건설과 같은 상한가 종목이 없었다면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눌렸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대원과 성신양회, 계룡건설과 같은 대장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매수하기에는 까다로운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신신제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거래대금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평선 수렴 구간 돌파하는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종가 매매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신신제약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관련된 이슈로 오르는 게 아니라 세종시 이전 관련주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주를 매매한다라는 기준 원칙에 의하면 신규 매수하기에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원이나 성신양회 그리고 계룡건설과 같은 상한가 종목, 대장주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종가 매매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대장주를 매매한다는 기준과 원칙에 의거하면 신규 매수하기에는 까다로운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볼 종목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차트 분석을 잘하기 위해선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원리, 기준, 원칙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혹시나 오늘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무료 차트 공부방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매일 아침 공략할 만한 공략주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공략주에 대한 차트 분석 자료까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린이 분들은 왼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실전 단타 기법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화면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